AI로 사업 현장 업무를 줄이는 실전 흐름이라는 이제 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홍보 문구, 이미지, 영상, 랜딩 페이지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AI를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관련해서 이 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하나 정도 생각을 해줬었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내 사업에서 AI가 줄일 반복 업무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초반에서 제미나이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배우기보다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I랑 빨리 친숙해지는 것을 좀 우선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미나이가 아니라 뭐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를 활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활용도 어느 정도 가능한 데다가 실제로 이미지와 영상 작업까지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AI를 학습하시기에 최적의 툴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과정에서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요 업무 흐름을 어떤 식으로 AI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 학습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미나이 하나만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화면 혼란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AI랑 학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고 이 과정이 반복될 텐데 그런 거에 연습하는데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와 시각자료 연결이 이제 좀 잘 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AI라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미지 처리도 되고 그리고 영상도 제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AI가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미나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정 과정이 보인다. 뭐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뭐 화면 혼란을 줄인다, 질문 연습에 적합하다, 문구와 시각 자료를 연결해 준다, 수정 과정이 보인다. 요거는 뭐 제미나이만의 특장점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AI들이 전부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미나이 자체가 아니라 AI한테 일을 어떻게 맡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검수를 할지,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교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일단 AI가 줄일 업무를 먼저 고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초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다 진행한 이후에 귀찮은 이제 정리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검수해야 되는 건데 이거 AI한테 맡길 수 없을까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내 업무 중에서 AI를 통해 줄일 수 있을지 그거를 고르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I한테 이 업무를 맡겨야겠죠.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잘 질문하기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AI를 통해서 이거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AI가 뚝딱뚝딱 해주면 좋지만 내가 아는 정보를 AI는 모를 수도 있고 혹은 AI는 알지만 내가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AI한테 역할을 지정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 결과물을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꼭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출력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될지 이게 워드 파일로 나와야지 좋은지 PPT 파일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웹사이트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엑셀 파일 정도만 던져줘도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해야지 제미나이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객 관점의 문구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 혹은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고 싶은 상품을 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고객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뭐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TA, 그러니까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흐름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요거는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시고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기존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AI를 통해서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넘어와서 이미지, 영상, 랜딩 페이지를 실제적으로 만들고 연결하는 작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뭐 사진을 찍거나 그리고 뭐 영상을 편집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영상 하나를 편집하기 위해서 내 사이트 혹은 이제 다른 고객들한테 뭐 질문을 받기 위한 사이트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각각 하나의 이제 외주를 준다고 하면은 요것도 나가는 돈이 또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번 교육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 또 적어놨는데요. AI는 직원이 아니라 초안 보조자라고는 우선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AI 트렌드에서는 뭐 직원 그리고 뭐 초안 보조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개인 비서다 막 이렇게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AI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제미나이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AI의 활용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은 실제 직원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너무 많은 작업을 AI한테 맡겼다가 일이 그르치게 될 경우 그 후폭풍을 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차근차근 우리 업무를 어떤 식으로 AI한테 맡겨볼지 생각을 해보고, 어떤 부분은 내가 직접을 해야 되고 하면서 그 내가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어떻게 이제 AI한테 넘겨줄지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과정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I한테 맡기기 좋은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자주 반복되는 고객 질문에 대한 초안, 요런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작업에 AI가 기본적으로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보 문구, 그리고 공지, FAQ, 초안 작성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안이 아니라 제가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홍보 문구나 공지, FAQ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다른 사이트 아니면 다른 업체의 그런 홍보 문구, 공지 그런 게 너무 좋다 하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AI한테 던져주고, 야, 나 이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랑 유사한 형태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요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홍보 문구나 공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현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AI를 통해서 일을 해봤고 안 해봤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수업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정보 조사와 요약, 요것도 사실 실제로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웹 리서치를 하고 그거를 요약을 해서 뭐 워드 파일로 정리하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요것도 그냥 AI한테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요약을 해줘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전에 돌려봤을 때는 리서치 하는데 예전에는 한 10분, 20분 정도면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은 굳이 딥 리서치까지 넘겨가지고 질문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프롬프트에 이런 정보를 요청을 해도 웹 리서치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를 표 체크리스트로 정리.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아니면은 이런 의견을 어디서 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을 텐데 요거 나중에 이제 정리하려고 보면 어디다 붙여놨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이 메모 형태로 보여주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이 메모한 내용들을 AI한테 전부 다 던져주고 이거를 표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줘 아니면 문서로 만들어줘 이런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공유하기 조금 더 좋은 자료나 내가 보기 편한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이 확인해야 할 일 해가지고 적혀 있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 아니고요. 현재 사람이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거지 이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 AI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AI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넘겨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AI한테 이 일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확인해야 될 일의 가격, 운영 시간, 예약 가능 여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 하나의 상품을 어떤 가격에 팔 것인가 요거를 사람이 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이 가격을 정하는데 일정 준거가 되는 그런 가격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 가격에 팔리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을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가격 고객군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를 시킨 다음에 적정 가격을 제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환불, 법적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AI가 실수를 했을 때 크리티컬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사례들에 의하면은 AI를 통해서 법정 재판을 준비했는데 실제 변호사를 AI가 이겨버렸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법률 검토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직접 하질 않고 AI한테 돌려가지고 그냥 결과물을 띨롱 만들어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AI한테 넘겼을 때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직까지는 AI한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공하지 않는 약속. AI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AI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서비스들을 제안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상품을 막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내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인데 AI가 만들어진 자료에서 그게 이제 작성이 돼 있는 상태로 고객한테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심지어 그게 고객 마음에 드는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는 실제 제공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내용에서 실제 제공하지 않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좋은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은 AI가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 한들 여러분들의 업무는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건 하나의 예시니까요. 예시를 확인해 보시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요거 한번 트라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떤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까로 일단 문제를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재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료라 함은 AI가 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내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상품의 고객들은 어떤 고객인지, 그리고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혹은 상품의 강점, 아니면 내가 가진 브랜드의 강점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은 사실 AI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AI한테 충분히 알려주고서 결과물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물은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를 제공하고 일단 AI를 통해서 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 FAQ, 이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 말고도 여기 이제 보시면 프롬프트라고 적혀 있어요. 요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입력하는 요청 사항을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프롬프트 역시 AI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한테 뭔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요청하는 거를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자니 조금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을지 감이 안 잡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AI한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AI한테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안해 줄래? 만들어 줄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럼 AI가 AI한테 쓰기 좋은 요청 내용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롬프트도 적혀 있는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AI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검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톤이 내가 생각하는 이 브랜딩에서 나가야 되는 톤이랑 맞는지 그리고 너무 과장해서 표현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주고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면 좋죠. 그래서 사람이 검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적용 주제는 어떤 주제가 이제 적용하기 좋으냐? 그러니까 결과가 눈에 보여야지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수업 시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AI가 기존에 저희가 막 2시간, 3시간, 뭐 8시간 뭐 이렇게 걸리던 업무들을 뭐 5분이나 10분 막 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 시간 내에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AI한테 맡기려는 업무가 너무 큰 업무가 아닐지 아니면은 좀 구체화가 좀 덜 된 업무가 아닐지 아니면 나도 지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작업 그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시면은 요 AI로 연습해보고 실제 내 사업에 적용해보는 프로덕트를 만들기에 최선의 플로우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미나이의 답변 품질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어떤 식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거는 제미나이 말고 다른 AI를 쓰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할, 목적, 대상, 맥락, 조건, 출력 형식이 분명한 게 이제 좋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다,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논의들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AI한테 내 상황을 제대로 설명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부분으로 이제 좀 귀결이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할, 목적, 대상, 맥락, 조건, 출력 형식 이 정도의 내용을 AI한테 전달을 해줬을 때 AI가 그럴듯한 결과물, 내 업무랑 가까운 결과물을 뽑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AI를 활용하시면서 나 이건 없어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 없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로 적혀 있는 너는 브랜드 홍보 컨설턴트야. 30대 직장인에게 퇴근길 디저트 예약을 알리고 싶어. 모바일 첫 화면 제목 5개와 CTA 5개로 나눠줘. 과장 표현은 빼줘.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프롬프트는 아닙니다.
굳이 없어도 될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뭐 서비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한테 맞는 결과물을 잘 주더라. 그런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조금씩 이제 좀 뜯어서 보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브랜드 홍보 컨설턴트야 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뭘 한 걸까요? 위에 있는 예로 보면은 역할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역할을 준 거죠. 그 다음에는 목적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적은 퇴근길 디저트 예약을 알리고 싶어져. 그리고 대상은 누군가요? 저희는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맥락은 어떤 부분을 맥락이라고 할까요? 디저트 예약을 알리고 싶어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퇴근길이라는 맥락 하에서 고객한테 우리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맥락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어떤 걸 조건이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하면 뭐 제목 5개? CTA 5개를 나눠달라는 게 조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개라고 적은 거 이것도 조건 맞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과장 표현은 빼줘. 이것도 조건입니다. 과장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톤이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이제 세팅이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이제 광고 문구나 제목을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표현은 빼줘. 아니면은 너무 구체적인 수치는 적지 마. 뭐 이런 형태로 이 친구한테 조건을 제약 조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은 이 프롬프트에서는 어떤 부분일까요? 모바일에 들어갈 첫 화면 제목에 대한 프롬프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CTA, 그러니까 Call to Action이라고 보면은 일종의 버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출력 형식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전에는 우리 가게 홍보 문구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셨던 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될지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문구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AI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능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방향에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아니면은 이 서비스를 봤을 때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아니면 이거 내가 안 사고는 못 빼기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구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뭐 만약에 원두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 원두 판매라고 적혀 있었다는 문구가 있다면은 고객 관점에서 아침마다 산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블렌드 라는 형태로 고객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라는 단순한 문구를 처음이라도 2시간 안에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고 고객이 가져갈 혜택을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사람이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AI한테 요청을 해서 야, 조금 더 고객 관점으로 만들어줘. 우리 고객이 이런 사람이야. 이걸 AI가 잘 알고 있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의 문구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객 중심에서 문구를 보면은 보통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나 문구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다 이 형태를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있고요. 고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줄 거고요. 해결하는 근거를 또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고객이 들었으면은 우리 제품을 사게끔 유도를 하든지 예약을 하게끔 행동을 유도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CTA라는 Call to Action이라는 행동 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고객의 액션은 크게 네 가지. 뭐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문의를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까지는 지금은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 바로 구매까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룰 페이지는 그냥 우리의 서비스 그리고 사업을 소개하는 하나의 랜딩 페이지일 거라서 굳이 거기까지 여긴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고객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주는 방법을 보고 그 근거를 봤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예약을 해야 되나? 문의를 해야 되나? 방문을 해야 되나? 체험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구매를 해야 되나? 요거를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고객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에서 이미지와 영상까지 만드는 거를 이번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제안 드리는 사항들이에요. 어떤 대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지, 배경은 어때야 되는지,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색감은 어떤 게 좋은지, 구도는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디다 쓸 건지, 그리고 이 이미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요소는 뭔지,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에 자세히 작성을 해주면 작성을 해줄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제미나이는 만들어줄 겁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미나이도 잘 만들어주지만 여러분들이 뭐 챗GPT를 만약에 구독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그 챗GPT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만드는 거는 예전에 있는 챗GPT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미나이밖에 안 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불편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지, 아니면 해결이 되는 장면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문의나 예약을 유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여기엔 지금 제가 적혀 있진 않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제미나이한테 던져주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내가 던진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예쁘게 해줘, 아니면은 외주를 맡겨서 잘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면은 우리 서비스의 고객들은 어떤 걸 더 원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까,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AI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보고 다시 시켜보고 뭐 그런 방법을 이제 반복해서 하시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구가 말하는 고객 문제와 해결 장면을 이용해 이미지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형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었다면은 그 이미지와 영상은 반드시 검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미 사람을 만들면은 막 손가락이 6개가 있고 뭐 7개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돼서 손이나 얼굴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게 진짜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로 조금 이제 위험해진 기술이 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깨진 한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파악은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제미나이가 예전보다 영상이나 이미지 되게 잘 만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좀 한글은 잘 못한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미나이가 한글을 넣은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이미지에 오탈자는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간판 노출, 이게 내 사업에 대한 상표와 간판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상표나 간판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AI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거를 좀 가려달라고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후속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없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경우, 요거는 문구 만들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실제 없는 거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과장해가지고 표현되는 경우도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한글 긴 문장은 이미지 안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왜냐? 한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미나이가 잘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글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 정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이런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 컷 편집, 비율 조정 같은 좀 디테일한 후속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미나이한테 시켜서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캡컷이라는 단순한 조금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 과정 내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체 컷이나 자면 확장은 이제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로우도 구글에서 나온 서비스고요. 제미나이의 확장된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미지나 영상을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저희 과정 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영상, 문구 이런 거 다 만들어서 하나의 랜딩 페이지로 고객한테 우리 서비스를 소개하는 최종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면 좋을지 이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나올 거라서 URL 주소가 뭔지 그리고 이제 배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이 과정에서 다뤄서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산출물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의 콘셉트를 설명하는 콘셉트 카드를 만들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 문구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영상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공유할 수 있는 링크까지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사업할 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저희 이 과정에서 가져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핵심 과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접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좁혀서 저희 본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본 수업에서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거 혹은 강사님한테 바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먼저 좀 좁혀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에 어떻게 질문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떻게 고객한테 행동까지 만들어낼지 그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 그리고 이 수업 시간 내에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고민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고민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을 저희 본 수업에서 실제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거겠죠. 뭐 저희가 답을 명확하게 내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 반복 업무를 줄일지 그리고 내 사업을 어떻게 좀 포장을 해서 AI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본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이거 사전 교육 과정인데요. 일단은 최신 AI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보셨을 수도 있고 안 써보셨을 수도 있는 코덱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를 통해서 뭐 단순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요청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신 AI 트렌드는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답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일을 함께 처리하는 동료의 레벨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대충 어떤 흐름으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AI가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약간 그 상상력을 좀 자극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덱스를 설치하고 첫 실행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 과정에서 지금 사전 설명에서는 굳이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실행해서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I 트렌드는 단순한 챗봇에서 작업형 에이전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이전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예전은 아니죠. 그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은 자비스라는 에이전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지금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가능하실 것 같으실까요? 제 대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이미 실제 자비스처럼 에이전트를 만드셔가지고 실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도 제 주변에 몇 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대답 중심의 서비스였다면은 현재는 실제 에이전트가 돼서 얘가 검색도 하고요, 파일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실제 터미널에 접속을 해가지고 컴퓨터도 막 조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얘가 답변을 하거나, 심지어는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실제 음식 배달까지 그 신청을 해주는 경우, 그런 것도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능해진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업무 흐름에 이런 흐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AI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현업에서는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고민의 시작 지점에 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AI를 잘 쓴다 라는 말은 단순하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AI가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자료를 주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AI한테 도구를 활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AI를 설계할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런 작업들을 모두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년에 이제 특히 꼭 지켜봐야 될 4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멀티모달,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화 됐다, 도구 연결됐다, 검증 루프,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자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왜 26년에 봐야 돼요? 저 이거 벌써 24년, 25년도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된 게 26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AI한테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텍스트 형태로만 요청을 했다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지금 컴퓨터 화면을 넣어도 되고, 음성을 넣어도 되고, 요즘 제미나이 음성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 레벨로 내려온 첫 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전트한테 이거 알려줘, 저거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에이전트한테 목표를 줍니다. 내가 뭐 고객 5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50명을 모집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케팅 요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 배포를 해가지고 광고를 돌려줘,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면은 에이전트가 해줍니다. 그 단계는 어떻게 만들지, 그런 부분은 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26년도에 다들 이런 거 만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도구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단순하게 AI가 답변을 주는, 텍스트로 답변을 주는 그런 도구를 넘어서 실제로 내 컴퓨터를 AI가 같이 활용을 하면서 실제 파일도 열어보고, 웹사이트에 접속도 해보고, 실제 코드도 작성도 해주고, 메일도 보고서 그 메일도 요약을 해줍니다. 그런 작업들이 전부 다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써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써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AI 활용에 어디 가서 나 좀 AI 좀 쓴다 라고 자랑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구의 연결, AI가 어떻게 내 메일을 볼 수 있게 하지, 어떻게 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 루프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AI가 결과물을 만들면은 사람이 꼭 검수를 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이 검증에서 아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많은 부분을 AI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검증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아니야 라고 AI가 판단을 했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안을 디벨롭해서 이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의 루프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까지 이 과정에서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26년에 AI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교육이라고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AI의 활용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럼 나는 이 AI를 활용해서 업무 흐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결과 검수를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AI 흐름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돈 주고 구독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엔 AI한테 딸깍 하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그 방법이 훨씬 중요해진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요소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그 고민 말고 나머지는 딸깍하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료로 배포도 할 수 있고요. 무료로 막 결제 서비스도 붙일 수 있고요.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챗봇 만들려면은 뭐 몇 천만 원씩 막 돈을 내놔라 막 이런 개발자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챗봇도 많이 어려운 수준이라면은 개발자분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한 문의 관련된 챗봇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AI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해주는 AI가 있는데 그 AI가 우리 고객의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해줄까요?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담 챗봇도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크롤링이나 스케줄입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면은 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제 긁어오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을 원래는 사람이 했다가 이 사람이 하던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자동화 그리고 이제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크롤링을 막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도 이제 AI한테 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순간 크롤링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라는 거는 반복으로 실행돼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뭐 매일 아침 9시마다 고객한테 특정 메일을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일 뭐 오후 2시가 되면은 2시마다 뭐 작업 알람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스케줄을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AI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업무들을 막 진행을 하면은 막 문서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리고 그 문서들을 가지고서 뭐 만약에 정부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이제 결과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한 번은 펼쳐집니다. 그럴 때 그거 전부 다 이제 자료 다 보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결과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요즘은 결과 보고서 양식을 AI한테 던져주고 내가 만들어 왔었던 자료들을 AI한테 던져주고 해줘라고 하면 결과 보고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물론 그 AI의 활용 능력에 따라서 그 수준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보고서까지 만드는 게 AI로 충분히 가능해진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은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기업 혹은 서비스, 상품, 그거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교육은. 그리고 그거를 현재 어떤 식으로 AI로 할 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 앞으로 바꿔야 되는 방식, 그리고 실제 그거를 제작을 해보고 자동화해보는 그 만들어보는 흐름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부를 산출물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는 이번엔 코덱스라는 거를 활용을 할 텐데 왜 코덱스를 이번 교육에서 활용을 할까요? 사실 제미나이, 클로드 뭐 원하시는 거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가능하고 영상 가능하고 개발 보조로도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클로드나 코덱스에 비해서 이런 업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까지의 흐름을 가져오기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안 되고요. 영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클로드는. 대신에 이 클로드는 개발에 엄청 특화되어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코덱스는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쓸 건데 요거는 일종의 비개발자분들이 쓰기에도 좀 좋은 식의 앱 서비스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코덱스를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개발자 흉내도 내면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영상은 아쉽지만 못 만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롬프트 같은 거를 코덱스가 또 기깔나게 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덱스나 그러면 이제 영상까지 만약에 내 서비스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코덱스와 제미나이를 함께 활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코덱스를 통해서 업무라든지 이미지라든지를 작업을 하시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영상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시기 좋은 거 그 뭘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코덱스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코덱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업무 파트너로 코덱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가져가 보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결과물이 다 파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 챗봇, 그러니까 일반 챗봇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썼던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하고 답변이 나오면은 그 답변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문서에 붙여넣기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뭐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는 분이라면은 프로그램 그 짜준 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 식으로 활용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사람이 직접 뭐 그 파일을 다운받게 해줘 해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던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덱스를 활용하면은 코덱스 자체 내에서 내 컴퓨터 내에 파일을 직접 읽고 수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앱에서 실행하고 검사도 해주고 변경 내역을 보고서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하면 이전 내역으로 되돌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막 수기로 작업했었다가 나온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 경우에 뭐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이전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들 때 이전에는 막 그 히스토리를 찾아서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게 뭐였지 갖고 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또 문구 수정하고 이런 작업이었다면은 이제는 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전 걸로 되돌리자 라고 하면은 코덱스가 해준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코덱스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AI 답변이 아니라 작동하는 산출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온 결과물, 코덱스를 통해서 만든 이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덱스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크게 코덱스의 작업 루프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맥락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실행이 되면은 그 결과를 검증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 검증을 사람이 대부분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테스트를 하거나 AI를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AI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미달이 된 경우에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검증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이게 아닌데? 그럼 맥락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나? 내가 뭔가 입력을 덜한 게 있었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추가해서 다시 만들어줘. 그럼 또 실행을 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결과물을 검증하고
그랬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 목표랑은 조금 다른 결과물이 된 것 같네. 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맥락을 넣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요 흐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프를 이뤄서 뱅글뱅글 돌아갈 겁니다.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앱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요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 전에 꼭 요 4가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설치까지 진행해 주시고 저희 본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챗GPT 계정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도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유료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기능 면에서도 살짝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챗GPT 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면 챗GPT를 너무 홍보해 주는 게 돼가지고 제가 이 과정에서 설명은 안 해드리고요. 유료로 쓰면은 유료로 쓸수록 더 많은 사용 용량과 기능을 쓸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꼭 진행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맥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런 코덱스 같은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맥부터 서비스가 출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윈도우가 이제 출시된 상황이어서 실제 맥하고 윈도우랑 기능적으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윈도우인데 또 강사님이 또 저렇게 얘기했다고 맥을 이번에 사야겠어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있는 PC가 맥인지 윈도우인지 요거에 따라서 설정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체크하고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그 코덱스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셔서 코덱스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폴더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작업 폴더는 내 컴퓨터 안에서 AI랑 나랑 같이 볼 작업 폴더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하실 때 폴더부터 만드시고서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 1, 뭐 비즈니스 1,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시고 그 폴더를 AI랑 같이 쓰겠다라고 지정하는 게 이 작업 폴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도 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앱 설치 방법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 못 읽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코덱스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 앱을 다운로드 하라니까 이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코덱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챗GPT 그 오픈 AI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 코덱스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덱스 모바일 앱도 있어요. 모바일 앱도 뭐 시간 되시면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뭐지? 하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앱을 열면은 자동으로 챗GPT 로그인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챗GPT 이제 계정이 있다고 하면은 편하게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 앞서서 설명드렸죠. AI랑 나랑 같이 쓸 폴더를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정해 주시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사전교육이니까 저희가 본교육 만나기 전까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해보셨다고 하면은 한번 따라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프로젝트 폴더 설정을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로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이 폴더 자료를 5줄로 요약해줘. 아마 그 폴더 내에는 아무 내용도 없을 겁니다. 그럼 아무 내용도 없어서 이 코덱스가 답변을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저도 아직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요거 아마 시도할 때마다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작업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코덱스가 제대로 이해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다고 하면은 내가 다뤘었던 그런 엑셀 파일, 워드 파일 뭐든 좋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이 코덱스랑 같이 쓰기로 한 폴더 내에다가 전부 다 던져 넣어 주시고요. 이 명령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코덱스가 어느 정도까지 내 프로젝트, 내 폴더를 이해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좀 바꿔보세요.
그 안에 있는 조금 지금은 올드한 방식이긴 하지만 실제 엑셀 파일에 들어가서 직접 고치세요. 내가 뭐 엑셀 파일에 25년도 분석 데이터를 막 만들었다고 하면은 25년도 분석 데이터 일부를 막 지워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를 더 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코덱스한테 요청을 해보시고요.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그리고 미리 보기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든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파일을 코덱스를 통해서 수정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요거 무슨 워드 파일인데 끝에 어미가 전부 다 뭐뭐입니다 라고 끝났는데 입니다가 너무 딱딱해. 끝에 요자로 끝나게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분량이 막 2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자료라면은 야 이거 5페이지로 줄여줘 라고 요청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거 엑셀 파일인데 나 내일 당장 발표해야 돼 PPT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오류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야 이 오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시던지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고 코덱스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덱스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거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작게 맡기세요. 나중에 코덱스 그리고 AI 활용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은 막 하루 종일 아니면 막 일주일 내내 돌아가야 되는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진행해 주시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AI가 처리할지 감도 못 잡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요청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다가 얘가 좀 믿을 만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요청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떤 걸 맡기면 좋을지 조금 더 큰 작업을 맡겨보기도 하고 아예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겨보기도 하고 아예 내가 일 안 하고 네가 다 하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맡겨보셔라.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습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꼭 변경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I를 통해서 뭔가를 변경을 했다가 물론 코덱스가 변경 이전까지는 이제 잘 되돌려 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려지는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문서였는데 그게 되돌려졌다가 제대로 안 되돌려진 경우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파일이라고 하면은 항상 백업을 하든지 여기 기시라고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발자분들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상태를 확인하는 거 필요하다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개발자인데 이 깃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개발자분들이라고 깃을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또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근에 막 개발 어렵다 하는데 요 코덱스의 도움 그리고 내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코덱스한테 물어보시는 식으로 비개발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코덱스를 통해서 야 이거는 뭔데 어떻게 쓰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코덱스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공부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한을 구분하는 겁니다. 민감한 자료, 비밀번호, 결제 정보 같은 거 잘못 들어갔다가요. 저도 모르는 새 이 AI가 나를 위해서 배달시켜준 초밥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외국에서 있었던 한 사례입니다. AI한테 실제 뭐 카드 결제라든지 막 그런 정보들을 다 주고서 하룻밤 자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제 야근을 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밥이 배달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왜 초밥이 왔지? 누가 시켰지? 했는데 AI가 힘든 주인님을 위해서 한번 지금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초밥을 배달시켰다라고 답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있는 사례니까 여러분들도 AI가 초밥을 그걸 먹고 싶지 않다면은 이런 거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AI한테는 권한을 어떻게 줄지 좀 절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검증을 반복하는 거.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검증은 1차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AI한테 넘겨서 자동화할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자라는 게 이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넣어놓은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 줄 설명 다시 적어놨죠. AI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가 아니라서 AI랑 함께 빠르게 만들어 보고 사람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AI랑 다시 또 만들어 나갈지 계속 확인하고 만들고 이 작업을 어떻게 반복하면 좋을지 그거를 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AI 활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좀 정리하자면은 요 세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일단 AI 트렌드는 단순하게 대답해주는 형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업으로 AI가 직접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하는 에이전트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앱은 파일, 작업 흐름, 검증을 한 화면에서 연결을 합니다. 코덱스 앱 말고 클로드 앱도 있던데요? 네, 그 클로드 앱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하지만 코덱스 앱이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훨씬 더 편하고 조금 더 사람 친화적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 설치는 쉽지만 좋은 요청과 결과 검수가 실력이다. 일단 설치해서 코덱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보다 능력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내 실력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그거는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툴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는 이 툴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요청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 검수를 해야지 그 결과값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급과정 사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